사람과 자연, 지구와 더불어 살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노력하시는 현장 연구자들을 발굴하고 연구자들의 삶과 연구 이야기를 깊게 들여다보는 TVDB.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오름입니다. 예, 저는 오르다 말고 내려와서 제공을 찾고 다니는 내공입니다. 안녕. 네, 오늘은 제주 시리즈 제2편 네. 제주의 마린보이 윤상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와우, 마린보이. 예. 윤상우님은요, 현재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에서 네.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자, 제주의 청사진을 만들어가고 계신 파란의 윤상우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헤엄쳐서 들어오실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선발 걸어 들어오시는 건 아니겠죠?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네, 헤엄쳐서 들어오셨습니다. 예, 마린보이답게. 어서 오지 않고요. 네. 어때요? 마린보이 이름 어떠신가요? 아, 네, 네. 늘 갖고 싶은 아, 네. 이름이죠. 받아가고 예. 싶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좀 늦었긴 네. 하지만 네. 어떻게든 찾아왔습니다. 그러게. 좀 보이란 이름이 조금 거시긴 하지만, 뭐, 마음은 뭐 보이니까, 그죠? 네, 네. 뭐 마린 엉클, 네. 예, 마린엉클 좋다. 네, 마침 저희가 제주 바다를 배경,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네. 저희가 현지 로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름이 윤상훈이고요. 네. 여기는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네, 사무실. 사무실입니다. 네. 거기 지금 전문위원으로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여기 파란에서 활동하시기 전에 어디에서 좀 일을 하셨을까요? 저는 20대에서 30대 넘어가는 시기에는 미술관에서 일을 했었고요. 아, 미술관. 2003년부터는 독생연합에서 한 20년 조금 더 네. 활동을 했고 작년 7월 달에 파란 창립을 제주도에 했습니다. 네. 주로는 이제 미술관 이후로는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해오신 걸까요? 네. 사실 저는 전공을 도시계획학부는 그리고 대학원은 미학을 공부를 하긴 했는데요. 네. 원래 키워드가 그냥 바다에 관심이 있었어요. 도시계획을 하게 된 것도 어렸을 때 부산 영도에서 태어났는데 바다를 보다가 이거 뭔가 도시계획을 해야겠다. 하수구 물 내려오는 거 바다로 그런 거 보고 그리고 미학 공부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술미에 관심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사실 오히려 그보다는 자연미에 관심이 더 자연.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관심, 바다를 포함한 그런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구나. 그러다가 네. 32살에 녹색연합 상근 활동을 시작해서 네. 거의 작년까지는 50 넘어서까지 와우. 네. 한 직장에서 꽤 오래, 시민단체에서 꽤 오래 활동하셨는데 그러면 미술관에서 활동하시다가 갑자기 환경단체로 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때 물론 이제 미학을 공부를 할 때도 네. 자연미에 대한 관심 들이고 네. 부산에서 부산 비엔날레 전시 오픈을 하고 무슨 현대 미술전 어울리지는 않겠지만 무슨 작품 설명 같은 이런 걸 좀 하다가 이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생태, 환경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했는데 녹색연합 공채가 뜨더라고요. 진짜. 네네. 그때가 31살이었는데. 네. 아니, 근데 뭐 미술관에 뭔가 염증이 느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거 염증이라기보다는 너무 강한데요. 그 텐션에 사실 맞춰서 해나가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 텐션이라는 게 어떤 예를 들면 의미일까요? 미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 기획자들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이런 일들을 정말 쭉 더 해나갈 수 있을까? 라고 했었을 때 떨어지셔서? 그런 것도 크고요. 그것보다 오히려 이제 시민단체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학교 다닐 때 저는 재개발 지역들 다니면서 사실 빈민, 주민운동 이런 것도 조금 경험들을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고 이게 아마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시민단체에서 일을 해보는 게 특히 이제 생태 관련된 일을 해보는 게 근데 마침 그때 녹색연합의 공채가 확 눈에 들어오셨군요. 네, 부산 어디 실미술관 있다가 서울 가서 면접. 그러니까 부산에 있다가 갑자기 서울로 또 가신 거네요. 네. 그때가
2003년도였어요. 네. 그 녹색연합에서 한 21년 활동하시고 작년에 퇴사를 하시고 네. 제주도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네, 뭐 네네. 저희 활동하시는 분들 다 같이 내려왔죠. 제주에서 어찌됐든 지금 현재 쭉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주가 고향이세요? 저는 부모님들이 제주 분이세요. 저희 아까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하셨으니까. 네,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할아버지 오영재가 제주 우도에서 다 태어났고 우도 땅콩 유명한. 네. 바다가 아름다워. 네. 죄송합니다. 네, 골고리가 뛰어다니고. 네. 역시 관점이 다르고.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이모부도 지금 땅콩 농사하고. 아, 그래요? 네. 저희 뭐 외갓집도 외할아버지도 작년까지 우도에서 살아 계셨어요. 네. 나이가 98이었으니까 뭐 다 이제 제주 분이셨죠.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첫째인데 굉장히 20대 초중반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가 이 태평양 전쟁 때. 뭐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들은 제주에 있다 결혼하면서 부산에서 어떻게 네, 살기 시작을 했고 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영도에서 네, 태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기의 고향도 아니고 부모님의 고향, 친척들의 고향인 제주로 오신 거잖아요. 서울에서 활동하시다가. 네. 왜 제주도로 갑자기 또 오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바다 문제에 대한 관심, 최근에 또 이제 기후변화에 관한 관심인데요. 네. 환경단체 녹색연합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분야 일들을 다 다루지. 예를 들어 육상생태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각종 환경 변화들 다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해양의 변화, 바다의 변화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이 동료들이랑 시작을 했고 녹색연합 해양생태팀에서 이 파란을 만들면서 같이 여기 내려오게 됐고요. 여기 뒤에도 이제 제주 서귀포 바다가 보이는데 사실 제주 바다는 특히 제주도 남쪽 서귀포 바다는 기후위기 문제를 다뤘을 때 기후위기의 어떤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온도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지역이고요. 쿠로시오 난류가 가장 먼저 또 그런 막 열대성 막 그런 어류들도 막 올라오고 맞습니다. 이미 제주 남쪽 바다는 아열대 바다입니다. 아열대 바다. 이게 아열대 기준이 연평균 수온이 18에서 20도 사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거의 20도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종들도 막 바뀌고 막 그러겠어요? 그럼 어부들도 아열대 바다니까 그냥 아열대 어종들이 여기는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주 남쪽 바다의 어떤 기후위기의 해양생태계 변화가 이 다른 지역들은 온대 기후대를 가지고 있고 온대 바다인데 제주 남쪽은 이미 아열대 바다 기후대를 가지고 있고 산호생태계든 어종이든 여러 가지 해조류의 변화든 이게 다 아열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들. 그 변화가 굉장히 빠르지요. 그러네요. 네, 진짜. 그래서 여기 서귀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아예 그냥 여기. 저는 서울에 또 집이 있긴 한데 뭐 거의 대부분 제주 서귀포에서 일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같이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제주도의 환경의 문제 때문에 여기 이제 자리 잡으시긴 했지만은 그거 외에도 꼭 반드시 제주도에서 활동해야겠다. 뭐 이런 그 뭐 특별한 기억, 각별한 제주도에 대한 어떤 느낌들이 있었을까요? 활동만 보면 사실은 저희가 제주 바다에서 저는 2003년부터 바닷속에 스쿠버 다이빙을 하긴 했는데 뭐 돈도 별로 없고 이게 비용도 비싸고 시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잘 들어가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뒤편에 있는 이게 강정에 있는 제주 해군기지 해군기지 2009년도에 강정으로 확정이 됐고 그 전에 이제 2007년에 이게 위미로 갈까 뭐 월평으로 갈까 화순으로 갈까 강정으로 갈까 논란이 있을 때 처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정 구럼비바위 앞에 있는 강정등대 그리고 여기와 법한 사이에 있는 서건도 그리고 범섬 이쪽 주요 지역들에 대한 산호조사와 해양 생물조사들을 처음 진행을 했고 그 뒤로 이쪽 지역에 이제 해군기지 건설 전후의 바다 변화 특히 산호 변화에 대한 것들 사진 영상으로 같이 좀 기록을 해왔었습니다. 그게 뭐 그런 활동들이 2007년부터 됐으니까 꽤 됐죠. 뭐 그러다가 이제는 제주 전역에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변화들 같이 해보자. 그리고 활동가도 활동가지만 관심 있는 시민과학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활동의 맨 앞에 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녹색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꽤 활동하시다가 이렇게 보통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사무처장 끝나고 나면 정치권으로 가거나 약간 행보가 조금 뭔가 더 중앙으로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오히려 지역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좀 적은 것 같은데 뭔가 그렇게 결심하게 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뭐 그냥 딱 봐도 뭐 어디 정치권에 들어가기 어려운 뭔가 이게 아닌가요? 아, 네. 저는 녹색연합 한 20년 이상 있으면서 사무처장을 한 6년 정도 했는데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그때 처음 했었을 때의 마음은 정말 지금 같지 않게 뭔가 이렇게 깃발을 꽂으면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그렇죠. 하기도 했었어요. 그때 나이만 하더라도. 아, 이때가 아니면 언제 정말 맨 앞에서 깃발을 들고 갑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더군다나 미술관이라고 하는 안정된 생활을 때려치우고 내가 뭔가 깃발을 꽂아보겠다 이렇게 왔는데. 그게 또 몇 년 지나니까 또 그런 생각. 또 없어지고. 좀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내가 깃발을 꽂을 문제가 아니라 이게 누군가가 다 이제 맨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지. 뭐 이게 굳이 뭐 그리고. 저는 뭐, 요즘 MBTI 이런 걸 보더라도 굳이 또 그런 성향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좀 이렇게 응원해주고, 야, 또 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맞고, 앞으로 좀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뭔가 한 분야에 좀 집중을 또 하고 싶었었어요. 사무처장을 할 때는 또 다양한 현안들을 거의 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이제는 해양 문제, 바다 문제만 집중하는 게 또 이런 지역에서 또 다른 네트워크와 또 다른 장소, 공간과 뭐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거는 저에게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어찌됐건 그 사무처장 역할이라는 게 아까 그 다양한 어떤 이 환경 관련된 다양한 분야들을 다 이제 섭렵을 해야 되고 또 이해관계 조정도 해야 되고 엄청 또 막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책임감도 무겁고 엄청 나셨을 거고 그리고 또 짱의 역할이라는 게 외롭잖아요. 좀 고통스럽고 잘 못했을 거예요. 활동을 굳이 평가는 듣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도 길들을 이제 차곡차곡 만들어 가신 거에 대해 상당히 이제 존경에 마지 않고 너무 감사드리고 어떠세요?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 오셨잖아요. 이제 한 분야를 파고 들으려고 여기 지금 제주도 오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좀 그러니까 옛날 용어로 치면 하방을 한 거잖아요. 그때보다 좀 나으세요? 이제 다른 의미로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맨 앞에서 있지요. 뭐 알다시피 뭐 서울 사람들 제주도 보면 저 이제 이 바다 건너 어디 변방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기후위기의 어떤 관점에서는 사실은 태평양 바다를 만나는 맨 앞이거든요. 그렇죠. 최전선에 뭐 군사적인 용어라서 야 최전선 이런 말 쓰지 말고 뭐 최전선 이렇게 바꾸라고 하지만 정말 전쟁터와 같이 바뀌는 이 바다 현장들이 거의 매일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그 바다와 저희가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온몸으로 이렇게 체감을 하고 만지고 누르고 하는 이런 바다는 확실히 좀 다르고 점점 관심도 좀 바다 속에서도 다양하게 좀 늘어나고 해야 될 일들도 같이 할 일도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관점을 바꾸면 육지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주도는 맨 끝이지만 바다 해양적 관점에서 보면 제주도가 맨 앞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제 일선에 앞서서 사실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네요, 진짜. 그럼 이 바다를 보면 거의 태평양 바다에 큰 크루셔 날리고 오르는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범섬이 있는데 이 범섬은 고려시대 때 목고들이 그러니까 말을 키우던 원나라의 이제 목고들이 제주에서의 어떤 난을 일으켰을 때 제일 마지막 저항했던 곳이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조선시대에는 육지로 나가지 못하는 기간이 200년 이상 또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제주 바다는 원래는 해상왕국인데 저 태평양을 무대로 필리핀 바다, 베트남 바다, 오키나와 바다를 마구 누비던 어떤 이제 큰 해상 왕국이었을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변방의 변방, 유배지로서 아주 갇힌 공간이 되었죠. 이제는 뭐 또 다른 의미로 기후 변화나 바다의 관점에서는 무한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꽤 많은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고. 사전에 좀 이렇게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뭐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너 배 탈 거냐, 공부할 거냐, 막 이런 얘기로 막 협박도 하고 어르신들이 그랬다고. 그대로 바다 가문이라고 들어요. 네. 뭐 바다 가문이라기보다는 다들 바다에서 태어났으니까 네. 하는 일들이 다 바다일 아니겠습니까? 제 할아버지도 태평양 전쟁 때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때는 뭐 징용 나가서 돌아가시긴 했는데 원래 저희 이 일제시대 때 43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부산, 제주 뭐 이 화물선 배를 또 했었어요. 제 아버지도 어부셨어요? 어부는 아니지만 저희망 어선 가지고 있기도 했었고 선주네. 선주. 어머니도 제주에서 물질을 해왔고 우도에서요? 네네 물질을 했었고 친척들이 배 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뭐 친척들 중에 예를 경찰도 있어요. 경찰도 있는데 뭐 어디 육지 경찰이야 다 이제 해양 경찰이고. 해양 경찰. 어차피 배를 타는 일이야 다. 바다 가문이. 네. 그래서 또 사건 사고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 굉장히 불의의 사고로 이제 배에서 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 자라고 거기에서 삶을 지탱해 왔던 바다이긴 하지만 저희한테 이야기할 때는 공부 안 하면 바다 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공부 안 하면 배를 타야 된다. 공부 안 하면 물질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왜 막 공부 못하면 뭐 청소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처럼 공부 안 하면 배 타야 된다 이런 게 그냥. 그래서 기어이 뭐 그렇다 또 공부를 또 하겠습니까? 배 탈래 공부할래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럼 도망갔죠. 배 타면 될 거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 배 탈래 공부할래를 다 하시는 거네. 지금 다시 와가지고 배도 타고 공부도 하시잖아요. 아니, 공부는 잘 안 되고요. 그게 또 석사까지 해보니까 더 이상 공부는 안 되겠다. 아니 근데 지금 뭐 시민과학자면 이렇게 연구도 하시고 조사도 하시니까 그게 사실 공부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도시계획 공부하셔. 그러니까 배 탈래 공부할래라고 했는데 사실은 배도 타고 공부도 하고 결국엔 다 하고 계시는.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바다 가문의 그 흔한 질문이었던 배 탈래 공부할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어떻게 보면 다 하고 계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면서 자신의 지금의 삶의 자리를 다시 공고에 다시 다지고 있다는 느낌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저 혼자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희 부모님이랑 그냥 야 잘한다 의문이 아니라 잘한다. 그러니까 부산말로 잘한다. 이거 뉘앙스가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후에 파란으로 오셔가지고 상우님이 어떤 활동을 또 하고 계신가 사뭇 궁금해지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2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